장관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주거권 국민의 주거 보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안타까운 사태를 정부에서 책임지려고 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같으세요. 작년 국정감사 때나 올해 국회 상임위 할 때에 보였던 태도와 정부의 입장과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안타까운 사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나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전세 사기 문제를 특별법에 동의했다. 이거 외에는 전혀 말씀하신 태도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 국정감사 전세 안심 앱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했던 그 태도와 달라진 게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많은 우리 사회적으로 사기 문제가 있지만 이 전세 사기 문제를 특별법까지 만들려서 해야 할 그 당위성과 국민적인 이 공감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수용성도 있고 그래서 정부 여당도 특별법에 동의하고 이렇게 법안을 내놓으셨다면 거기에 부응하는 태도와 입장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이 피해자 규모에 대해서 뭐 워낙 각계각색이다. 그래서 지금 확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좀 전에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작년에 대책을 내리면서 피해자 신고센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 인천에 설치했죠. 네.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강서 같은 경우는 한 8,000건 정도. 8천. 예. 인천은? 예. 인천은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거기 대규모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수천 건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실장님 말씀 주세요. 한 얼마 정도 되세요? 대략? 800여 건 들어와 있어요. 인천이요? 예. 그러면 뭐 도합 10,000건 내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10,000건 내외 중에서 이번 특별법 정부 안으로 제출한 특별법의 6가지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안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저기 일단 왜냐하면 이런 예, 요건을 단순 위반한 외에는 잠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장관님 이 요건을 제안하신 이유는 실증적인 자료에 검토해서 하셨을 것이고 예. 그 실증적 자료는 그냥 단순히 단순히 피해자 면담만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안은 그 10,000건의 피해자 신고에서 근거하셨을 건데 그 10,000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몇 건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것들이 담보가 다 있는데도 답답해서 신고한 경우들이 있고요. 미추홀 같은 경우는 좀 사안이 다르죠. 사안이 다르다는 건 지난번 제가 그때도 장관님한테 확인을 했던 거고 두 가지 예. 사안이. 그래서 10,000건 중에 아니 정부가 이렇게 요건을 마련하려면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했을 것이고 가장 실증적인 데이터는 10,000건의 피해자 접수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이게 얼마 정도 10,000건을 구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아니겠어요? 강서나 미추홀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상에 해당됩니다. 거의 다 대상이 된다? 네네. 10,000건 중에 다 대상이 된다? 거의 다,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는 뭐 이후에 뭐 화성동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예, 개별 사례 다 최근에도 보고 있습니다. 예.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건 얼마 정도로 보세요? 그 10,000건 정도에 이게 다 해당이 된다? 동탄이나 구리나 이쪽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미반환 성격이 많은 경우가 그렇죠. 있고요. 예. 또 이미 경매 자체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인데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런 걸 너무 폭넓게 잡으면 모든 국민들이 다 무조건 불안하면 전부 들어오다 보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한 구분선을 짓는 거고요. 이 구분선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구분선에 대해서는 뭐 심상정 의원이나 이후에 조호섭 의원이 법률안도 예청하시고 또 토론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장관님께서는 이게 다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많은 피해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대다수의 피해자들을 적용하거나 구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저는 핵심이고 그래서 피해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촘촘하게 해달라는 입장이고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토론을 했을 거고 앞으로 예. 법안 심사에 토론할 거니까 여기서 뭐 좀 멈추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방안 관련되어서 LH의 저 매입 임대 예산을 지금 활용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 매입 임대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씁니다. 예. 근데 매입 임대는 매입 임대대로의 목적이 있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그 뭐 노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분들을 구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원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 임대 예산이 다 쓰여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예산의 추경이라든지 또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그러니까 계세요? 부족하면 추가한다라는 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 예산에 대한 설계만 좀 바꾸면 그 추가로 한 7천호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 내부 사업 구조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에 아까 그 요건 부분에 피해자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상세한 건 우리 소위 때 하더라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가지가 야 6가지씩이나 다 통과해야 돼?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서 파산 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자 경매에 들어갔거나 경매가 이미 끝났거나 앞으로 경매가 될 그 염려가 있는 경우들이죠. 경매가 개시되면 대신 그때 저 절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려된다는 것 때문에 다 하려면 이거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다음 서민주택 그리고 임차인 권리가 있을 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없는 경우는 아마 예외가 없을 거고요. 뒤에 부분 서민주택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경매에 준해서 하는 거고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심상정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희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아까 미반한 말씀하신 문제는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 소액주택 이 문제도 굉장히 기준에 따라서는 아주 다수의 피해자가 아주 작은 미세한 기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전세보증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서민이지만 그 전 재산을 날려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쭙는 게 물어보는 게 이 특별법을 만드는 정신이 뭐냐? 왜 하고 많은 피해자들, 증권 피해자도 있고 뭐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데 사기 관련된 집단적인 사기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 특별법을 만드는 정신이 과연 뭐냐에 대해서 장관님과 우리 국회 이 그 간격이 너무 크고 그 작년 국정감사나 올해 초와 이 법을 논의하기 전까지도 달라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평가의 문제는 그건 의견이 씨가 맡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미반환 문제를 걱정하시는데요. 단순 미반환의 경우에는 담보가 다 있습니다. 담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까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다 해당됩니다. 사기에 염려가 있으면 다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기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다른 건 죄송합니다만 건축안 케이스나 이런 것 보면 사기가 아니라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사업의 무리한 확장도 고발이 되면 미필적 고의로 다 사기가 됩니다. 박상혁 의원님 아니, 그래서- 마이크 들어왔으니까 또 마무리하시고 끝내세요. 위원장님 예. 요 한마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형법상의 사기 요건보다는 훨씬 넓혀놨고요. 대신 장관님 자꾸 법무부 장관으로 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는 거는 여기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들이 물론 요건에 보면은 법률 전문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미필적 고의까지 다 판단할 그런 뭐 여건이 되거나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사 개시라는 요건 자체도 굉장히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해요. 자, 박상혁 의원님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하시고요. 전 천황하천 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허정식 의원님과 심상정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밖에 전세 사기 및 뭐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에서도 나와 계신데 너무 특별법이기 때문에 급한 것이 있긴 하지만 정말 신중하고 제대로 된 다양한 피해 사례들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더욱더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의 대책을 보니까 정부의 고민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고충도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충분히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좀 정부가 시각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적인 권리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회적 재난인가라고 명성규 의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정부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이고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2008년 이후에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전세 정책을 장려해 왔거든요. 그러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전세 사기가 발생을 했고 깡통 전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년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다 더 대출 이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은 저금리 대출을 통해 가지고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게끔 만들었고 대출 가능 최대 금액까지 전세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어떻게든 간에 어떤 정부의 잘못이든 간에 이 정부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 정책을 역이용하고 또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걸 사적인 권리 관계로만 하게 되면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수용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그러니까 사인과 법인 간의 이 거래 관계는 사적 자치에 의해서 자유계약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뭐 경매 등등 금융제도가 다 이걸 뒷받침해서 굴러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해서 그 세입자가 판단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기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이래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고 또 신축 빌라가 가격도 시세가 없는 것을 이용해서 사회적 경험이 약하고 정보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까지 끼어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사회적인 재난이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기 뭐 전부 사회적 재난입니까? 그런 얘기를 조파로 뭐 다 사회적 재난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시는 게 개념을 우리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아니 제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네.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이러한 피해자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고통으로 인정받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걸 사회적 재난이라. 왜냐하면 사회적 재난이라는 이 것은 규모가 지금 예.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식 전환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고 구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적 재난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구호 제도가 있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개념으로 지금 연결시켜서 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의 우리가 이제 특히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명백히 법 체계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뜻은 알겠지만 저희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여기에 이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꾸 이러한 정부가 방어적인 태도 때문에 그러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가혹한 그런 엔드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피해 예상 밖의 이 범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를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폭넓은 구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고요. 지금 뭐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권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기당한 집을
당한 사람이 매입하거나 또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그런 정책들은 됐는데 사실상 사기당한 집을 매입하거나 거주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사람에게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또 다른 또 고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매입 같은 정책도 아울러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맨 처음에 정부 정책은 우선 매수권 부분들만 초점이 있다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사실상 경매에 개입해 가지고 공공 매입하고 공공 임대 전환 정책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더 수용성 있게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